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예전 10대, 20대 때는 사실 인간관계가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마치 내가 크게 성공한 것과 같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행복해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먹고 친구가 없어도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욕심도 없어지고 쓸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고장나는 곳이 많아지고 이리저리 돈 나갈 곳은 더더욱 많아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비의 약 43%는 노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아픈 곳은 많아지는데 돈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크게 힘들어집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모으고 아껴서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힘들어서 쉰다기보다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평생을 나를 돌볼 틈도 없이 가족을 위해 몸바쳐 일하다가 정작 갑작스럽게 휴식이 주어지자 뭘 할지 몰라서 당황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 젊었을 때부터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목표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퇴한 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어 방문학습 교재를 신청했고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1년, 3년이 흐르고 지금은 웬만한 영어는 알아들으실 정도로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분의 최종 목표는 미국에 나가 외국인과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반짝거리던지요. 이처럼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고 목표를 이룰 때 누구보다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할 취미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나에게 맞는 취미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다면 70이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건강 비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비타북스에서 출간한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을 통해 노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먹어라. 잘 먹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하다. 젊을 때는 불규칙하게 먹거나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어도 몸에 이상 반응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서히 느끼게 된다. 젊을 때 간과했던 영양 불균형은 어떻게든 몸에 쌓이게 마련이다.
젊을 때도 중요한 잘 먹기는 나이 들수록 더욱 잘 챙겨야 하는 항노화 관리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3가지 식사법만 챙겨도 신체 기능이 높아질 것이다. 1. 하루 권장 열량의 70%만 먹기. 2015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하루 권장 섭취 열량은 2000에서 2500칼로리다. 그러나 웰에이징을 생각하면 권장 열량의 70%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09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는 연구를 통해 식이 제한을 한 원숭이에게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음식을 마음껏 먹은 원숭이는 37%가 노화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반면 평소보다 음식 섭취량을 30% 줄인 원숭이는 13%가 사망했다. 미국 과학 전문 저널 사이언스에서는 원숭이의 하루 섭취 열량을 제한했더니 기대 수명이 30% 연장됐고 암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이제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식사량을 줄이면 장수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사량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의사들이 소식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권장 열량의 70%를 먹되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식사하는 것이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양과 열량의 문제만이 아니다. 적게 먹는 만큼 섭취하는 영양소도 줄어들기에 무엇을 먹으며 열량을 줄일지 식단 계획이 꼭 필요하다. 2.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중 조절하기. 40에서 50대에는 영양 균형을 맞추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식사를 해야 한다. 이때 탄수화물 45에서 55%, 지방 20에서 25%, 단백질 15에서 20%의 비율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영양 균형이 쉽게 깨지면서 영양 불균형을 겪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50세 이상은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하고 65세 이상부터 지방 섭취 비율이 줄어드는 편이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비해 단백질 섭취량은 저조하다. 지금까지 식사를 탄수화물에 의존했다면 조금 더 단백질과 좋은 지방, 식이섬유의 섭취 비율을 높이도록 하자.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상처 회복이 잘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백질을 부족하게 먹어 근육량이 떨어지면 몸의 체형도 나빠진다. 몸속에 있는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므로 근골격을 꽉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탄력이 줄어들고 살이 처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니 섭취 열량을 줄이는 동시에 영양 밀도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매일 끼니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중 한 가지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챙겨 먹되 소화가 안 된다면 단백질 파우더를 끼니 중간에 우유나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탄수화물은 정제된 곡물보다 당지수가 낮은 통곡물을 먹도록 한다. 소화가 힘들다고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보다 거친 음식을 많이 먹고 30회 이상 씹어야 뇌가 자극되고 몸에도 이롭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또한 건강한 식사법이 아니다. 미국 간호사 건강연구 프로젝트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이가 전체 사망률을
12%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한 가지 영양소에 편중된 식사는 위험하다. 영양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자신이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식사법이 곧 항노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시로 물 마시기. 체내의 수분이 부족할수록 건강과 멀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함량이 계속 감소하는 동시에 갈증 반응이 둔화된다. 수분이 부족해도 목이 마른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수분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입이 마르고 안구가 건조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체내에 수분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수시로 물을 챙겨 마셔야 한다. 이러한 수분 부족 현상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므로 물을 자주 마셔야 관리가 된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체내 수분량이 60% 이하로 떨어진다. 그로 인해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세포의 수분량도 감소해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평소에 물만 충분히 마셔도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보통 자신의 몸무게에 30을 곱하면 내가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양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수분량은 2.6리터이다. 매일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이 대략 1리터이므로 성인이 마셔야 할 최소한의 물은 1.6리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소변의 색깔이 항상 옅은 노란색이 될 수 있도록 물을 소량으로 자주 섭취하자. 둘째, 작게라도 운동하기. 운동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잠을 자면 잘수록 잠이 더 늘듯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기운이 생기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운동이 약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이 말 그대로 운동은 약이다. 운동은 강도보다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일주일에 3일만 30분씩 걸어도 생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한결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 평소에 거의 걷지 않았다면 빠른 걸음으로 30에서 40분씩 걸어도 좋고 30분 이상 운동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10분씩 3회에 나누어 걸어도 괜찮다. 운동은 틈틈이 해도 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집에서 운동하면 된다. 사실 가장 좋은 헬스장은 집이다. 나이가 들수록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운동 포인트는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지 어디에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항노화 운동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몸이 굳지 않게 하는 꾸준한 실천이다. 나의 친정 아버지는 83세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움직이신다. 고개 돌리기, 손끝 털기, 주먹 쥐었다 펴기 같은 운동을 하신다. 나는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몸을 굳지 않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인지 친정 아버지는 다행히 아직까지 정상 혈압을 유지하며 상당히 건강하신 편이다. 함께 TV 방송에 출연하며 알게 된 한 70대 연예인은 췌장암 직전 단계의 종양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대수술을 받고 여러 해 큰 고비를 넘기며 현재는 완치한 상태다. 그녀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천하는 자신만의 스트레칭 루틴이 있었다. 누가 봐도 간단하고 쉬운 동작이지만 꾸준한 실천이 곧 약이 된 셈이다.
현재 그녀는 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다. 나 역시 40대에 운동을 시작해서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운동도 아주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리저리 몸을 비틀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목부터 척추, 골반, 기저근까지 이어진 코어 근육을 전체적으로 이완시켰다가 한 번에 긴장시키는 근육 기지개를 켠다. 온몸을 둥글게 말고 쪼그려 앉았다 펴는 동작으로 전체 코어 근육을 깨우면서 긴장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나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면 스쿼트를 한다.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이라도 한다. 이러한 운동 루틴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쉽게 몸이 굳지 않아 어느 정도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운동이 약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좋은 운동 효과를 더 이상 놓치지 말아야 한다. 40세 이상이라면 보약을 먹듯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멀리 할수록 얻는 건 노화와 무기력뿐이다. 운동을 하면 그 반대가 되어 활기찬 삶이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지 말자. 셋째, 잠이 보약이다. 요즘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해마다 불면증 환자가 늘고 있다. 내 진료실에 찾아오는 사람 중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던 한 연예인은 불면증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 역시 불면증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불면증의 심각성을 크게 느낀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일수록 일상이 엉망이 되고 하루가 다르게 노화를 겪는다. 활력은커녕 무기력해지고 심한 경우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든다. 잠만 잘 자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활기찬 사람일수록 금방 잠들고 깊게 잔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에서 기운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약의 도움 없이 생활 습관을 개선해 숙면을 유도해보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수면 위생 수칙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가급적 12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지만 그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기상 시간이라도 일정해야 한다.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본 후 15시간이 지난 후에야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고리만 끊어도 밤에 잠이 안 오는 일은 많이 줄어든다. 규칙적인 시간에 기상하면 밤에 잠드는 시간도 일정하게 변할 수 있다. 그렇게 6에서 8시간을 푹 잘 수 있어야 한다. 2. 근력 운동과 햇빛 쬐기. 몸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은 정말 좋은 불면증 처방이다. 나도 불면증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꼬박꼬박 헬스장에 갔지만 운동이 익숙해지고부터는 집에서든 헬스장에서든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운동 덕분에 몸이 건강해져 크게 아픈 곳 없이 잠도 잘 잔다. 나는 진료실에 찾아온 불면증 환자들에게 근력 운동을 하고 햇빛을 반드시 쬐라고 말한다. 햇빛을 보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이는 에너지를 만드는 원천이 된다.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생성된다. 이 세로토닌이 생성돼야 밤에 자는 동안 멜라토닌도 생성된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될 정도로 좋은 물질이다.
이처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낮에 햇빛을 1시간 이상 보고 불면증이 나아진 사람도 꽤 있다. 그러니 온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운동과 햇빛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종종 저녁에 운동하면 피곤해서 잘 자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이나 늦은 시간에 하는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3. 먹고 마시는 일상 점검하기. 늦은 시간에 먹는 야식, 카페인이 든 음료, 수면에 도움이 될까봐 마시는 술은 모두 불면증 치료에 좋지 않다. 야식을 먹으면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 저혈당 상태가 되고, 저혈당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각성 상태를 유지해 몸을 쉬지 못하게 한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앓는 사람은 밤에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카페인 음료는 오전에 마시고 저녁에는 마시지 않도록 한다. 술은 숙면을 방해하는 질 나쁜 수면제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물 이외의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다. 몸도 편안해야 잠들 수 있다. 4. 스마트폰과 시계 멀리하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 뇌는 잠과 점점 멀어진다. 스마트폰은 알람을 맞춰둔 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자.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 지금이 몇 시인지 확인하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 일어나야 하는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이 오지 않게 된다. 시계도 알람 용도로만 활용하고 잠자리에 든 이후에는 들여다보지 않도록 한다. 5. 편안하게 호흡하기. 자기 전에 하는 478 호흡법도 추천한다. 478 호흡법이란 허리를 펴고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입을 열지 않은 채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다시 8초간 숨을 내뱉는 것이다. 478 호흡법을 한 뒤 잠자리에 들면 안정된 호흡 상태로 잠들 수 있다. 이 호흡을 매일 잠들기 전에 10회 정도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늘 건강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바로 노후 자금 마련하기, 취미 준비하기, 그리고 건강 챙기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기 어려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오늘 나왔던 건강을 위한 3가지 방법에 유의하셔서 꼭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예전 10대, 20대 때는 사실 인간관계가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마치 내가 크게 성공한 것과 같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먹고 친구가 없어도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욕심도 없어지고 쓸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고장나는 곳이 많아지고 이리저리 돈 나갈 곳은 더더욱 많아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비의 약 43%는 노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아픈 곳은 많아지는데 돈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크게 힘들어집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모으고 아껴서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힘들어서 쉰다기보다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평생을 나를 돌볼 틈도 없이 가족을 위해 몸바쳐 일하다가 정작 갑작스럽게 휴식이 주어지자 뭘 할지 몰라서 당황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 젊었을 때부터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목표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퇴한 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어 방문학습 교재를 신청했고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1년, 3년이 흐르고 지금은 웬만한 영어는 알아들으실 정도로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분의 최종 목표는 미국에 나가 외국인과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반짝거리던지요. 이처럼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고 목표를 이룰 때 누구보다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할 취미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나에게 맞는 취미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다면 70이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건강 비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비타북스에서 출간한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을 통해 노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먹어라. 잘 먹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하다. 젊을 때는 불규칙하게 먹거나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어도 몸에 이상 반응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서히 느끼게 된다. 젊을 때 간과했던 영양 불균형은 어떻게든 몸에 쌓이게 마련이다. 젊을 때도 중요한 잘 먹기는 나이 들수록 더욱 잘 챙겨야 하는 항노화 관리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3가지 식사법만 챙겨도 신체 기능이 높아질 것이다. 1. 하루 권장 열량의 70%만 먹기. 2015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하루 권장 섭취 열량은 2000에서 2500칼로리다. 그러나 웰에이징을 생각하면 권장 열량의 70%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09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는 연구를 통해 식이 제한을 한 원숭이에게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음식을 마음껏 먹은 원숭이는 37%가 노화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반면
평소보다 음식 섭취량을 30% 줄인 원숭이는 13%가 사망했다. 미국 과학 전문 저널 사이언스에서는 원숭이의 하루 섭취 열량을 제한했더니 기대 수명이 30% 연장됐고 암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이제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식사량을 줄이면 장수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사량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의사들이 소식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권장 열량의 70%를 먹되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식사하는 것이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양과 열량의 문제만이 아니다. 적게 먹는 만큼 섭취하는 영양소도 줄어들기에 무엇을 먹으며 열량을 줄일지 식단 계획이 꼭 필요하다. 2.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중 조절하기. 40에서 50대에는 영양 균형을 맞추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식사를 해야 한다. 이때 탄수화물 45에서 55%, 지방 20에서 25%, 단백질 15에서 20%의 비율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영양 균형이 쉽게 깨지면서 영양 불균형을 겪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50세 이상은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하고 65세 이상부터 지방 섭취 비율이 줄어드는 편이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비해 단백질 섭취량은 저조하다. 지금까지 식사를 탄수화물에 의존했다면 조금 더 단백질과 좋은 지방, 식이섬유의 섭취 비율을 높이도록 하자.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상처 회복이 잘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백질을 부족하게 먹어 근육량이 떨어지면 몸의 체형도 나빠진다. 몸속에 있는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므로 근골격을 꽉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탄력이 줄어들고 살이 처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니 섭취 열량을 줄이는 동시에 영양 밀도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매일 끼니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중 한 가지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챙겨 먹되 소화가 안 된다면 단백질 파우더를 끼니 중간에 우유나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탄수화물은 정제된 곡물보다 당지수가 낮은 통곡물을 먹도록 한다. 소화가 힘들다고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보다 거친 음식을 많이 먹고 30회 이상 씹어야 뇌가 자극되고 몸에도 이롭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또한 건강한 식사법이 아니다. 미국 간호사 건강연구 프로젝트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이가 전체 사망률을 12%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한 가지 영양소에 편중된 식사는 위험하다. 영양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자신이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식사법이 곧 항노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시로 물 마시기. 체내의 수분이 부족할수록 건강과 멀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함량이 계속 감소하는 동시에 갈증 반응이 둔화된다. 수분이 부족해도 목이 마른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수분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입이 마르고 안구가 건조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체내에 수분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수시로 물을 챙겨 마셔야 한다.
이러한 수분 부족 현상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므로 물을 자주 마셔야 관리가 된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체내 수분량이 60% 이하로 떨어진다. 그로 인해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세포의 수분량도 감소해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평소에 물만 충분히 마셔도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보통 자신의 몸무게에 30을 곱하면 내가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양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수분량은 2.6리터이다. 매일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이 대략 1리터이므로 성인이 마셔야 할 최소한의 물은 1.6리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소변의 색깔이 항상 옅은 노란색이 될 수 있도록 물을 소량으로 자주 섭취하자. 둘째, 작게라도 운동하기. 운동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잠을 자면 잘수록 잠이 더 늘듯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기운이 생기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운동이 약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이 말 그대로 운동은 약이다. 운동은 강도보다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일주일에 3일만 30분씩 걸어도 생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한결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 평소에 거의 걷지 않았다면 빠른 걸음으로 30에서 40분씩 걸어도 좋고 30분 이상 운동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10분씩 3회에 나누어 걸어도 괜찮다. 운동은 틈틈이 해도 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집에서 운동하면 된다. 사실 가장 좋은 헬스장은 집이다. 나이가 들수록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운동 포인트는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지 어디에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항노화 운동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몸이 굳지 않게 하는 꾸준한 실천이다. 나의 친정 아버지는 83세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움직이신다. 고개 돌리기, 손끝 털기, 주먹 쥐었다 펴기 같은 운동을 하신다. 나는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몸을 굳지 않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인지 친정 아버지는 다행히 아직까지 정상 혈압을 유지하며 상당히 건강하신 편이다. 함께 TV 방송에 출연하며 알게 된 한 70대 연예인은 췌장암 직전 단계의 종양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대수술을 받고 여러 해 큰 고비를 넘기며 현재는 완치한 상태다. 그녀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천하는 자신만의 스트레칭 루틴이 있었다. 누가 봐도 간단하고 쉬운 동작이지만 꾸준한 실천이 곧 약이 된 셈이다. 현재 그녀는 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다. 나 역시 40대에 운동을 시작해서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운동도 아주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리저리 몸을 비틀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목부터 척추, 골반 기저근까지 이어진 코어 근육을 전체적으로 이완시켰다가 한 번에 긴장시키는 근육 기지개를 켠다. 온몸을 둥글게 말고 쪼그려 앉았다 펴는 동작으로 전체 코어 근육을 깨우면서 긴장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나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면 스쿼트를 한다.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이라도 한다. 이러한 운동 루틴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쉽게 몸이 굳지 않아 어느 정도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운동이 약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좋은 운동 효과를 더 이상 놓치지 말아야 한다. 40세 이상이라면 보약을 먹듯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멀리 할수록 얻는 건 노화와 무기력뿐이다. 운동을 하면 그 반대가 되어 활기찬 삶이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지 말자. 셋째, 잠이 보약이다. 요즘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해마다 불면증 환자가 늘고 있다. 내 진료실에 찾아오는 사람 중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던 한 연예인은 불면증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 역시 불면증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불면증의 심각성을 크게 느낀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일수록 일상이 엉망이 되고 하루가 다르게 노화를 겪는다. 활력은커녕 무기력해지고 심한 경우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든다. 잠만 잘 자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활기찬 사람일수록 금방 잠들고 깊게 잔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에서 기운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약의 도움 없이 생활 습관을 개선해 숙면을 유도해보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수면 위생 수칙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가급적 12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지만 그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기상 시간이라도 일정해야 한다.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본 후 15시간이 지난 후에야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고리만 끊어도 밤에 잠이 안 오는 일은 많이 줄어든다. 규칙적인 시간에 기상하면 밤에 잠드는 시간도 일정하게 변할 수 있다. 그렇게 6에서 8시간을 푹 잘 수 있어야 한다. 2. 근력 운동과 햇빛 쬐기. 몸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은 정말 좋은 불면증 처방이다. 나도 불면증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꼬박꼬박 헬스장에 갔지만 운동이 익숙해지고부터는 집에서든 헬스장에서든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운동 덕분에 몸이 건강해져 크게 아픈 곳 없이 잠도 잘 잔다. 나는 진료실에 찾아온 불면증 환자들에게 근력 운동을 하고 햇빛을 반드시 쬐라고 말한다. 햇빛을 보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이는 에너지를 만드는 원천이 된다.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생성된다. 이 세로토닌이 생성돼야 밤에 자는 동안 멜라토닌도 생성된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될 정도로 좋은 물질이다. 이처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낮에 햇빛을 1시간 이상 보고 불면증이 나아진 사람도 꽤 있다. 그러니 온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운동과 햇빛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종종 저녁에 운동하면 피곤해서 잘 자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이나 늦은 시간에 하는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3. 먹고 마시는 일상 점검하기. 늦은 시간에 먹는 야식, 카페인이 든 음료, 수면에 도움이 될까봐 마시는 술은 모두 불면증 치료에 좋지 않다. 야식을 먹으면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 저혈당 상태가 되고
저혈당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각성 상태를 유지해 몸을 쉬지 못하게 한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앓는 사람은 밤에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카페인 음료는 오전에 마시고 저녁에는 마시지 않도록 한다. 술은 숙면을 방해하는 질 나쁜 수면제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물 이외의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다. 몸도 편안해야 잠들 수 있다. 4. 스마트폰과 시계 멀리하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 뇌는 잠과 점점 멀어진다. 스마트폰은 알람을 맞춰둔 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자.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 지금이 몇 시인지 확인하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 일어나야 하는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이 오지 않게 된다. 시계도 알람 용도로만 활용하고 잠자리에 든 이후에는 들여다보지 않도록 한다. 5. 편안하게 호흡하기. 자기 전에 하는 478 호흡법도 추천한다. 478 호흡법이란 허리를 펴고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입을 열지 않은 채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다시 8초간 숨을 내뱉는 것이다. 478 호흡법을 한 뒤 잠자리에 들면 안정된 호흡 상태로 잠들 수 있다. 이 호흡을 매일 잠들기 전에 10회 정도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늘 건강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바로 노후 자금 마련하기, 취미 준비하기, 그리고 건강 챙기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기 어려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오늘 나왔던 건강을 위한 3가지 방법에 유의하셔서 꼭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